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여러 자료들이죠. 건강 기사도 있고, 책 내용, 또 강연 내용도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뇌 건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뇌 기능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이야기들이 아마 당신의 뇌 건강 관리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술 정보 나열보다는 왜 그런지 그 원리까지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저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 딱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뇌에는 좀 충격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왜냐면 밤사이에 우리 뇌가 청소를 하거든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침까지도 활동을 좀 해요. 근데 갑자기 확 일어나 버리면 이 중요한 청소 시간을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뇌가 아직 청소 중인데 확 깨워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눈 감은 채로 심호흡 몇 번, 뭐 예를 들면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고 이런 거요. 아니면 침대에서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 기지개 쭉 켜고 목도 좀 돌리고 발목 까딱까딱, 무릎도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요. 아,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뇌 혈류를 좋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좀 낮춰준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네, 3분 투자해서 뇌를 10년 젊게 만든다는 운동법도 있더라고요. 목 돌리기 1분, 가슴 펴기 30초, 눈 깜빡이기 20초, 제자리 걷기 1분. 이게 그냥 몸 푸는 게 아니라 순환, 자세, 시신경, 뇌 가소성까지 되게 복합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 접근으로 볼 수 있죠. 여러 신경계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뇌를 좀 깨웠으면 이제 연료를 넣어줘야겠죠? 아, 연료, 먹고 마시는 거요? 네, 일단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건 뭐 기본이죠. 소화기 준비시키고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근데 물 마시고 바로 커피. 이렇게 가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좀 그런데 이거는 좀 미루는 게 좋다면서요? 아, 네. 모닝커피 조금 참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는 이미 코르티솔이라고 우리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카페인이 또 들어가면 뭐랄까 너무 과하게 각성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미 각성 상태인데 부스터를 또 다른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는 코르티솔 수치가 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한 오전 9시 반 이후, 그때나 오후에 드시는 게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 대신에 혹시 햇볕을 먼저 쬐는 건 어때요? 아침 햇살이 그렇게 좋다던데요. 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비타민 D 합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햇볕, 이게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밤에 잠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 조절에도 영향을 줘요. 그냥 창가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좀 쬐는 게 더 좋은 거죠? 네, 팔다리 같은데 직접 쬐거나 아니면 가볍게 걸으면서 쬐면 더 좋죠. 그리고 아침 식사도 중요하겠죠. 흰빵이나 시리얼 이런 거 말고 뇌에 좋은 걸로요. 맞습니다. 그 자료들에 나온 조합들이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면 오메가3랑 6 균형 맞추려고 들기름 한 스푼에 호두 몇 알, 또 콜린 때문에 반숙 달걀, 항산화 생각해서 블루베리나 키위, 미네랄 때문에 아몬드, 브라슬러트, 또 항염 효과로 강황가루 조금이랑 후추 약간,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전략적인데요? 순서도 채소 먼저 먹으라고 하고요. 혈당 때문에. 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죠. 이런 아침 습관이랑 같이 평생 가져가면 좋은 습관들도 있겠죠. 뭐니 해도 운동. 그렇죠. 운동. 특히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거. 아니면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리듬 운동. 이게 뇌 혈류도 좋게 하지만 그 BDNF인가요? 뇌세포 성장 돕는 단백질, 그것도 늘려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BDNF 분비 촉진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식단으로는 대시 식단이나 지중해식 식단이 인지 기능에 좋다는 연구가 많죠.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로요. 잠 잘 자는 거.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근데 좀 의외였던 게 청력 관리였어요. 잘 안 들리는 거랑 뇌 건강이랑 연결된다고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청력이 떨어지면 소리를 알아들으려고 뇌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된대요.
그게 장기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뇌가 다른 데 쓸 에너지를 소리 듣는데 자꾸 뺏기는 거군요. 그렇죠.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 검진이나 필요하면 보청기 쓰는 것도 뇌건강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호기심이에요. 특히 40대 이후의 뇌기능 유지에 이 호기심이 정말 중요한 연료가 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호기심이요. 새로운 걸 궁금해하는 마음. 네, 새로운 거에 관심을 가지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뇌회로가 활성화된대요. 그게 뇌를 젊게 유지하는 거죠. 와, 재밌네요. 그냥 지식 쌓는 걸 넘어서 뇌 자체를 위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일부러 좀 낯선 길로 걸어본다거나 아주 작은 거라도 새로운 걸 배워보는 거, 이런 게 다 뇌에 있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들도 있었죠. 아까 말한 벌떡 일어나기 말고도. 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는 거, 아침 거르는 거, 찬물이나 찬 음식 바로 먹는 거, 아침부터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는 거, 또 스트레스 받는 뉴스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건강 정보 볼 때 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특히 질병 완치 이런 식의 과장 광고 같은 거요. 아, 맞아요. 요즘 그런 게 좀 있죠. 항상 그 정보의 출처나 과학적 근거가 뭔지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뇌를 부드럽게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뭘 먹고 햇볕은 어떻게 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평생 습관으로 운동, 식단, 잠, 청력 관리, 마지막으로 호기심까지. 어찌 보면 열쇠는 다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얘기들 중에서 이거 하나는 내가 당장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 딱 하나만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침대에서 딱 3분만 스트레칭 해보기. 아주 작은 거죠.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당신 마음속에 오랫동안 궁금했지만 그냥 묻어뒀던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호기심이라도 그걸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뇌,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 어떤 신선한 느낌을 줄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